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아토피 환자분들이 가끔 피부에 뭐가 돋아난다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아토피가 악화된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만성 두드러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자꾸 돋아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두드러기 발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차이점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만성적으로 접히는 부위나 이렇게 전신에 좀 생기죠. 그래서 가려워서 긁게 되거든요. 그러면 긁으니까 당연히 상처가 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전신에 긁지도 않았는데 뭐가 툭툭툭툭 튀어나온다고 하세요. 그런데 병변을 보면 두드러기와 똑같습니다. 두드러기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부풀면서, 그죠? 이걸 팽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융기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기는 특징인데, 얘는 각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가 부풀죠.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마치 작게는 땅콩같이 생기기도 하고 크게는 플러터너스 같이 넓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토피에서 만성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어렸을 때부터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들어와서 그 음식물 알레르기가 고착화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게 점차 성장하면서 흡입 알레르기로 된다 그랬죠. 곰팡이나 애완동물 아니면 진먼 진드기 같은 꽃가루 이런 것들 흡입 알레르기로 되면서 만성화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근데 뭘 동반해요? 피부에 염증을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런데 두드러기를 한번 볼게요. 두드러기는 언제 주로 생기냐면 보통 이제 성인기나 이런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굉장히 흔하거든요. 생긴단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데 왜 생기냐면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해서 이유를 모르는 두드러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대부분 95% 이상의 대부분이 특발성 두드러기죠. 한 번 생기면 이제 3.45년 정도 지속된다 그랬죠. 그래서 3년 이상 두드러기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완고한 질환이죠. 그런데 내가 아토피가 없고 알레르기가 없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두드러기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그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예를 들면, 그런데 일상적으로 평소에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드러기가 쫙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드러기가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흔하단 말이죠. 아토피 피부염은 어렸을 때부터 생겨서 피부 증상이 생기는 거고, 두드러기는 갑자기 불현듯 생기는데 원래부터 알레르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둘 간의 가는 길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이 특정 음식이나 특정 하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주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런데 두드러기는 특발성 두드러기입니다. 아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금속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흡입에 대해서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성 두드러기는 특발성인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성 두드러기가 되면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밀가루를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귀리나 그죠? 유사한 곡물류를 먹어도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는 음식을 뭘 먹어도 다 뒤집어진다고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온 환자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탄산음료를 먹고서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탄산음료만 먹으면 처음에 생겼는데 이제는 피자, 그죠? 인스턴트 가공식품 뭘 먹어도 다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만성 두드러기는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열쇠구멍 같이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도 딱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고착화되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고, 만성 두드러기는 특정 음식을 찾을 수 없지만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두드러기가 발생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이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는데 일시적입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3.45년 정도로 3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신으로 쭉쭉쭉 퍼지면서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두드러기는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집니다. 며칠 생겼다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면역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의 특정 음식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땅콩이라던가 그죠? 나무 열매 아니면 흡입황, 곰팡이 같은 것들인데 이게 면역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면서 만성 두드러기처럼 특발성 두드러기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먹었는데도 그냥 피부가 막 돋아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화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만성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는 습진 반응이 아니라 그냥 팽진만 올라오죠. 그래서 생겼다 사라집니다. 바로.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몇 달씩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은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두드러기는 이런 데 생기진 않고 보통 이제 밖에 쪽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토피와는 다르게 아토피는 접히는 부위에 발생을 하는데 두드러기는 이런데 이런 쓸데없는데 아토피가 없는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툭툭툭 팽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하고 가라앉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즉 아토피 피부염에서 만성 두드러기는 만성 두드러기의 특발성 기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을 잠깐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인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음식물에 대해서 반응을 딱 해서 두드러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도 이상 반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생겼다가 그죠? 하루에 두세 번씩 생겼다가 점점 심해지고 만성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고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가려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성 두드러기는 면역 반응이 아무런 음식에 대해서나 이런 게 특정적이지 않더라도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특정 음식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 방법이 다르겠죠. 아토피 피부염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가려줘야 되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습진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열린 상처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레르기 물질들이 안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 반응 자체가 차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특정 음식에 대해서 회피요법을 해주고 그리고 피부 염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드러기는 반대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과항진된 것을 가라앉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 치료는 면역 반응이 과항진된 걸 가라앉히면 두드러기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 비해서 두드러기는 치료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라앉히고 나면 특정 음식에 대한 반응 그리고 유상물질에 대한 반응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좋아진다 그랬죠. 계단식으로 쭉 반응이 없다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번 반응했는데 한 번으로 줍니다. 그러다 유지되다가 다시 그 한 번도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계단 형태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호전되다가 악화되다가 이런 식으로 하향되는 곡선을 그리면서 사라지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계단식과는 분명히 다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만성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반응 자체가 이렇게 폭발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 역방향으로 좋아지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 자체가 호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피부 관리에 대한 요인, 긁는 요인, 2차 감염에 대한 요인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갑자기 피부가 팽진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가려워요. 이런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악화된 게 아니라 두드러기 반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두거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복용해주면 손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로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관리를 똑같이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